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1월 30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쯤 돼가고 있고요. 1월의 마지막 주말인데 잘 쉬고 계신가요?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한 상태라서 쉬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저도 맨날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시간은 저녁 9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시 들렸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썸네일에 시간을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고요. 혹시라도 방송할 상황이 되지 않으면 유튜브나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테마주를 주로 매매를 하는데요. 테마주 이야기는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또 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는 수급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수급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세력주 매매할 때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과 외국인도 결국은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에코프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보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12월 11일 날 이날부터 기관에 좀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죠. 그럼 이 날짜가 12월 11일이고요. 이 날짜를요. 12월 11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기관의 누적 매수량이 190만 주 정도 되고요. 평균 단가는 55,700원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주포였던 기관의 평균 단가고요. 이 차트를 보면요. 지난 29일 날 이 주가가 어느 순간 자기들의 평균 단가까지 내려오니까 급하게 꼬리를 달았습니다. 자기들의 평균 단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항상 보는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날부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피보나치의 이 절반 부분이 이 주포였던 기관의 평균 단가 부근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항상 봐오던 이 피보나치가 이 기관의 평균 단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절반 부분에서 이 수급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 수급의 이탈이 없는 상태에서 만일에 이 절반 부분 또는 그 이하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 때요. 이날까지 이 종목이 하락하기 전까지 이 종목을 보고 있었다면요. 이 종목이 수급이 좋고 수급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할 때 꼭 절반 부분까지 내려오라는 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요. 약간 위에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고요. 진입을 하면 이 종목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자기네 평균 단가를 위협하는 현상이 발생이 될 때 이 종목은 반등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평균 단가를 보지 않았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이 절반 부분이 평균 단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 기관의 평균 단가를 적용을 하면 좀 더 신뢰가 가겠죠.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고요. 이 종목은요. 차트를 보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횡보를 했고요.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올라가는 시점이 이 정도 되죠. 이때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했고요. 이 날짜를 보면 12월 16일이네요. 12월 16일로 설정을 하고 이 종목의 주포는 기관과 외국인이 비슷하긴 한데 기관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평균 단가를 보면 18만 1,200원이 나오고요. 바로 여기죠. 그리고 피보나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기관의 평균 단가와 피보나치의
절반 부근에서 종목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지수의 영향에 의해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더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주면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도 반등이 나오기가 쉽겠죠. LNF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11월 27일이 되고요. 이날에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11월 27일을 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주포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관은 50만 주, 외국인은 17만 주죠. 그리고 평균 단가는 66,780원이네요. 여기가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의 평균 단가고요. 피보나치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때부터 이렇게 그려보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오게 되죠. 기관이 중간중간 매수를 했고 이때 조금 매도를 했네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조금 이익 실현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 지금 기관에서 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는 사고 팔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이렇게 평균 단가 부근까지 오게 되면은 반등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 섹터도 보면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섹터죠. 앞에 봤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관련 소재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마콘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이날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기관에 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날짜가 12월 23일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기관은 65만 주, 외국인은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기관의 평균 단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7만 1,000원 정도 되죠. 바로 이 정도 되네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의 평균 단가 근처까지 하락을 하니까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도 그려봐야죠. 이렇게 보면요. 이 종목은 피보나치에서는 이 부근이 0.5 부근이고요.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 기관이 휘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 0.5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자기네들의 평균 단가 부근에서 빠르게 반등을 시켰습니다. 수급을 보면 그렇죠. 1월 8일부터는 하루도 빼지 않고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금액을 눌러보면은 매일같이 몇십억씩을 사고 있죠.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고요. 이 종목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온 날짜가 이날이라고 볼 수 있죠. 12월 23일 이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12월 23일로 가보겠습니다. 12월 23일이 되어 있고요. 기관의 누적 순매수량과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량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평균 단가를 보면요. 기관은 47,700원, 외국인은 48,600원. 이 정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평균 단가입니다. 그리고 피보나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0.5 부근이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평균 단가 사이에 위치하죠. 그리고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이 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하락 때문에 이 종목의 악재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지수의 하락 때문에 이 종목이 자기네들의 평균 단가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아마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더 밀리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주면 그만큼 평균 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지수의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테마주를 매매할 때도 항상 피보나치를 그려놓고 이 절반 부분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때에는 우리가 세력의 평균 단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 기관의 매매 동향이라는 화면을 통해서 이 평균 단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평균 단가는 이 피보나치의 이 0.5 부근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종목을 올리는 세력이 낮은 위치부터 종목을 쭉 상승을 시킬 때 결국에는 이들의 평균 단가는 대략 이 0.5 전후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세력주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고요. 우리가 종목을 움직이는 메이저들의 평단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차트의 모습과 거래량, 그런 조건값들을 대입을 하면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을 하고요. 이 수급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종목의 재료라던가 거래대금,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 그리고 이 종목에 속한 섹터를 대입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서부터 분할로 매수 진입을 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부터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매수의 위치를 내가 공격적인 성향이냐 아니면 좀 보수적인 성향이냐에 따라서 이 위에서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래에서부터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비중 조절 계획을 세우고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한다면 꽤 유리한 위치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댓글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